안녕하세요, 한척입니다. 자, 25년도 손사 커리큘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해요. 에센셜, 드릴, 파이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리고 적어도 1, 2년 주기로 출제되는 에센셜한 내용들을 모아서 만든 기본 이론 파트고요. 드릴은 문제풀이입니다. 베이직 드릴과 레벨업 드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드릴은 기초 개념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레벨업 드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 수준의 문제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은 기출 분석을 제가 회차별로 준비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 내용이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이제 회차별로 하게 되면 시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집중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디테일도 변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집중하면서 이 변화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커리큘럼이 말 그대로 우리 1차 커리큘럼의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금감원에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4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가입할 때에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온라인 가입할 때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게 돼요. 근데 보통 이것을 받고 나서 끝내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보장 내용이 써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가입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지 그 보장 내용에 대한 증거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인서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보험 계약 사항에 관한 모든 내용은 보험 약관과 증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보험 약관과 증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너무 많고 용어도 너무 전문적이라서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험 증권은 1장에서 2장 정도 보장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험 증권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폰 손해 특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폰과 보상받을 수 없는 휴대폰이 나눠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손이나 도난만 분실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손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때 이제 감가상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난 같은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의 사고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기 지연 비용 특약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비행기가 지연이 되거나 결항이 됐을 때 그로 인한 숙박비 같은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은 지연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대체 항공편을 찾을 동안에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연으로 인해서 숙박을 취소했는데 그 취소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다쳤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와서까지도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때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인데, 사실은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다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실손의료보험과 이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이 중복이 된다는 말이죠. 문제는 중복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만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손의료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굳이 보험료를 더 주고 이 특약을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근데 교수님은 여행자 보험 드셨어요? 저는 사실 여행자 보험을 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